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1979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한덕수 대행의 행태를 보니 윤석열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20일 동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대선 출마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광주와 울산 등 지방순회 일정을 거쳤고 대선 스펙사 기용, 대미 졸속 협상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덕수 대행 이런 상황에서 대권 노름을 계속해야겠습니까? 지금이 출마 빌드업이나 할 때입니까? 제밥에 관심 끄고 국정 안정에 집중하십시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첫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의 25년 전 마늘 파문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대행은 중국산 냉동 마늘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리는 세이프가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내렸고 우리 측의 손해가 50배 이상 더 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국은 합의에 돌입했고 한국은 사실상 백기투항했습니다. 한덕수식 졸속 대응이 낳은 참사입니다. 특히 문제는 2년 뒤인 2002년 말까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실상 숨겼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몰랐던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당시 중국산 마늘 공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한덕수 본부장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경질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한 판단, 현명한 국민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특정인을 지명하며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목된 후보는 대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사자는 현재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을 챙기는 육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김태우 후보를 뛰게 하라고 요구하는 육성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25일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을 언급하며 김태우가 그래도 경쟁력 있으면 한번 좀 살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그동안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며 국민의힘에 자기 사람을 꽂았던 겁니다. 공천이 아니라 윤석열의 공천, 즉 윤천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호 당원으로 여전히 윤석열을 품고 있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
떳떳하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극단 세력은 물론 내란 대행 한덕수와 결리별을 당장 선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